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위기에 몰리자 갑자기 돌연 등장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도 지금 모르겠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북 콘서트를 한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승민 전 의원이 사선 의원에다가 무슨 바른 정당인가 바른 미래당 공동대표인가 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이번에는 또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었고 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지고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누구 덕분인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잘 알겠지만 대구에서 국회의원 4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좀 다른 걸 좀 하려고 했는데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한계, 자기의 어떤 경쟁력의 한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경제학 전공했다는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한계를 갖다가 모릅니까? 그거 뻔히 알 텐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떤 끈을 놓지 못하고, 책을 써가면서, 북 콘서트를 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눈살 찌푸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그럼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태경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신환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바른정당, 원래는 개보신당, 개혁보수신당, 개보신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그 다음에 소위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미래통합당으로 잠입을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유승민계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계는 분명히 없다고 했지만 하는 짓들을 보면은 유승민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 어쨌든 이 유승민계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당 윤리 결정에 반발하고 비판하고 무슨 쿠데타니 뭐니 벨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오신환이 했는지 하태경이 했는지 김용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들의 화력이 딸리는지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계의 수장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자기 책 관련 행사에서 이준석 징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핵심이 성상납 의혹이었는데 윤리위가 조사조차 안 한 것,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의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윤리위와 윤핵관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유승민 전 의원 정말 짧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참 짧습니다만 이 짧은 내용 정말 하나하나가 다 근거가 없고 내용이 없고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반박하고 싶은 그런 발언들밖에 없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해먹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기가 무슨 따뜻한 보수를 자처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슨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당을 분열하고 깨뜨리고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대선 지방선거 벨선거에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1호께 한 유승민 전 의원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이준석 옹호 주장에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단 하나도, 단 한 대목도 없다 그겁니다. 이준석 징계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불공정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왜냐, 유승민이 분명히 공정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공정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말로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하나도 대지 못했다 그겁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제3조에 명시된 공정 및 비밀 유지의 의무, 이걸 어긴 윤리위원이 있다거나 그런 요소가 있었다거나 그렇다면 얼마든지
도중에 그 규정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인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측에서 그걸 기피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측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건 불공정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윤리위에는 어떤 유력 인사가 없고 이름 있는 인사가 없고 어떤 대외적으로 발언권을 가진 인사가 없으니까 그냥 이준석 이해관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에 그대로 당하고 있는 사실상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 아닙니까? 오히려 이준석, 이해관, 김철근, 벨 청년자 붙여가는 한 자리 해먹고 싶은 여의도 정치 낭인들 얘네들이 각종 방송 무슨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편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리 비판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공정 요소는 이준석 측에 의해서 발생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여론전을 펼치는 애들이 누굽니까? 사실상 당 윤리위를 그렇게 압박했던 애들이 누굽니까? 그런 언행을 이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공정한 심사를 갖다가 방해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불공정한 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무슨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 당 윤리의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또 아까 진실 운운했지 않습니까? 진실.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입에서 진실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니 참 의외입니다.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여러분들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토론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잘한다는 거는 논리적이다 라는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논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주장에는 논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논리가 없는 주장은 뭡니까? 억지, 강변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의 언행과도 전면 배치됩니다.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했다고 반발하는데 이거는 과거 유승민의 언행을 보면 전면 배치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물론 영화 제목은 그때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은 어쨌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그겁니까? 내로남불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 그겁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상납 의혹에 대해서 윤리가 조사조차 안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징계를 낼 수가 있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몇 번을 설명해야 도대체 알아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 윤리위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품위,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위반할 만한 언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의혹을 자초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 윤리위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수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징계가 무슨 경고, 당원권 정지 그 다음에 뭡니까 탈당, 권고, 제명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원을 4번 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야당의 당대표까지 지내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2번이나 나와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경기도지사를 하겠다고 하고 와서 떨어진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몰랐어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인데 어쨌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사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거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품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품위 유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욕설 비속어를 썼다고 해서 그 품위를 잃은 거 아닙니까? 품격 잃은 행동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너는 징역 6개월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특정인을 갖다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모욕을 줬다면 그런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국내임 윤리 규칙에 따르면 품위 유지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예의를 지키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물론 불법은 아닌데
분명히 당 윤리 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를 갖다가 위반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한 것 역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불법, 위법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불법입니까? 그런데 당원으로서, 당 대표로서는 이건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뭐 성상납 의혹의 핵심이 본질이 어쩌고저쩌고 조사조차 하냐,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졌거나 아니면 의혹을 자초했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무슨 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을 설명해 줘야 됩니까? 상당히 목이 아픈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번에 내린 징계 결정은 과거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 성접대를 받았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이런 의혹, 이거를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이걸 사실로 인정해서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았다, 이준석은 성접대를 받았다 는 사실이다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게 아니다 그겁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에 이준석과 그 소위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핵관 김철근이가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이핵관 김철근이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를 찾아가 가지고 뜬금없이 7억 원 투자 유치각서를 써줬다. 이게 우리 국민 상식과 부합합니까? 들어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이거 뜬금없는 행동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또 거금 7억 원 무슨 700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도 아니고 7억 원 이게 왜 갑자기 그 와중에 각서까지 써가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이거와 이준석 대표 분명히 이건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러 이준석 대표의 문제와 관련해서 김철근이 그걸 뭐 알아보러 갔는지 해결하러 왔는지 어쨌든 그 문제로 대전에 간 사람이 갑자기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과의 상관성 이런 거 전면 배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증거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이라는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따질 거였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법적으로 따질 거였으면 이준석 불러다가 계속 조사를 하지, 수사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유승민 전 의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야당의 대표까지 지낸 유승민 전 의원 진실을 운운하면서 이준석 성상납 의혹의 진상을 밝히지도 못했으면서 윤리가 부당 징계를 내렸다는 식의 주장을 해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 의혹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어떤 말을 쏟아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렸다? 진상을 밝히지도 못했으면서 부당 징계를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면 5년 전 자기의 언행이 어땠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염치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걸 안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준석과 관련해서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유승민 전 의원, 과거 그의 언행을 보면 과연 이런 말을 정말 우리나라 5,100만, 5,200만 국민 중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사실상의 유승민 개, 이준석도 포함된 유승민 개, 유승민이지 않습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2016년 10월 11월 당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냈던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증거가 이제 다 나왔다. 여러분 증거 나온 거 없습니다. 증거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법정에서 이 죄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핵심 자료들 아닙니까? 그런데
JTBC 10월 24일 날 JTBC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미 유승민은 증거가 다 나왔답니다.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증거가 이제 다 나왔다. 최근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2016년 11월 2일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밝히고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뭔 소리입니까? 무슨 증거가 나왔습니까? 무슨 수사가 개시됐습니까? 대체 뭐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용서를 구하고 무슨 사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깁니까? 지금 이준석을 옹호하는 유승민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갔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는 국민 뜻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016년 11월 3일 대통령에게 5년간 한시적 권력을 위임해 국가일을 돌보라 했는데 그 권력이 아주 머니한테 넘어가 장차관 인사하고 재벌도 모으고 딸 부정 입학시키고 이런데 분노가 일어난 것. 뭔 소리입니까 이것도? 이때 당시에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고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뭘 다 나와 맨날 뭘 증거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 11월 13일 대통령께서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 보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대통령 물러나는 소리 아닙니까? 하야해라 그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걸 포함해서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결단해야 한다. 얼른 내려와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뒤에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수사가 시작된 건 최순실, 최서원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진행됐던 그 와중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근데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실을 강조하는 그렇게 의혹의 핵심 조사를 강조하는 유승민 전 의원 이때 당시에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그겁니다. 2016년 11월 16일 이런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세상이 오면 국민은 크게 실망할 것. 모든 진실을 밝혀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고 이후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6년 11월 13일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하야를 주장한 이때까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는 완료된 바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낸 각종 비판의 근거는 사실상 언론의 의혹 제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 인사 이런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그때 뭔 주장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권 인사들의 카더라 통신 유언비어 뜬 소문 그 뜬 소문에 또 출처는 어딘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사죄하라 용서를 구하라 결단하라 법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벨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증거가 다 나왔다. 그럼 왜 당시 유승민 전 의원 그렇게 똑똑한 유승민 전 의원 그렇게 논리를 강조하고 진실을 강조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의혹만 가지고 현직 대통령한테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왜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최성원 씨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려고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 그러고 정치혁명을 부르짖었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상식적인 일입니까? 의혹만 갖고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권한을 완전히 내려놔라고 한 유승민 전 의원의 요구는 상식적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러한 과거 행태를 고려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승민 전 의원이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준석 징계에 대해 비난하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016년 10월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의 언행은 조폭과 뭐가 다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 논리도 그대로 차용해서 쓰자면 조폭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